오늘도 평화로운 1899년 미국 서부 개척시대, 모종의 이유로 설산에 고립된 아서와 동료들은 부족한 식량을 구할 방법을 얘기하는데요. 이미 식량을 구하기 위해 사냥을 나간 동료가 있었지만 결국 허탕만 치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결국 아서는 자신이 직접 나서기로 하고 사냥에 익숙한 동료와 함께 사냥을 떠나죠. 동료가 사슴의 흔적을 발견하고 추적한 끝에 저 멀리 사슴을 찾는 데 성공하는데요. 하지만 활을 쏴본 적 없던 아서는 결국 사냥에 실패하게 됩니다. Shit! Unlucky. Take your time. 아우 귀찮아. 어찌저찌 사냥에 성공한 아서는 캠프 인원들의 수일 분량의 식량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죠.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구한 고기를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는 어떻게 요리해 먹었을까요? 그리고 사슴뿐만 아니라 어떤 고기들을 먹었을까요? 그러면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먹었던 고기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분은 미국에서 먹던 고기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텍사스 바베큐, 햄버거, 미트로프, 버팔로 윙 등 현대 미국에는 다양한 고기 요리가 존재하지만 생존이 우선이었던 서부 개척 시대에는 이런 요리들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좀 더 단순하면서 투박하게 요리해 먹었죠. 현대 우리의 식탁에 올라가는 고기들은 소, 돼지, 닭, 이 세 가지가 표준화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생존이 우선이었던 서부 개척 시대에는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동물이 단백질원이었습니다. 사슴은 물론이고 곰이나 악어, 심지어 쥐나 뱀 같은 질긴 고기까지 섭취했죠. 이 중에서 우리에게 생소한 악어와 뱀고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악어는 미국 남부 늪지대에서 거주하던 개척민들에게 중요한 식량이었는데요. 악어는 다른 대형 포식자들보다 움직임이 적어 사냥하기 쉬운 편이었기에 인기 있는 단백질 공급원이었습니다. Shit! 파충류임에도 불구하고 조류와 유사한 식감을 가지고 있어 당시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적은 편이었는데요. 주로 꼬리 부위의 살코기를 사용했으며 스테이크처럼 굽거나 스튜로 만들어 먹었다고 하죠. 지금도 미국 남부 플로리다 지역에 가면 악어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입 크기로 바삭하게 튀겨낸 엘리게이터 바이츠가 유명한데 닭고기와 비슷한 식감에 특유한 쫄깃함이 더해져 맥주 안주로 인기 있는 음식이죠. 뱀은 서부 전역, 특히 건조한 지역에서 흔히 발견되었지만 식재료로서의 가치는 매우 낮았는데요. 근육이 결대로 찢어지는 매우 질긴 식감을 가지고 있었고 살코기의 양이 적고 지방이 거의 없어 맛보다는 허기를 채우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식량이 완전히 떨어진 이동 중인 개척민이나 사냥에 실패한 정착민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먹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별다른 양념 없이 꼬챙이에 꿰어 직화로 구워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현대에는 이런 야생 동물 고기들은 전문 식당에서나 찾을 수 있는 별미가 되어 매니아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그러나 점차 서부 개척이 진행되면서 정착민들은 자신의 농장에서 가축을 키우게 되었는데요. 덕분에 더 이상 야생동물을 사냥할 필요 없이 농장에서 키우는 기름진 고기들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기의 품질은 지금과 전혀 달랐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소를 예시로 들어보죠.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접하는 소고기는 주로 블랙 앵거스 같은 품종인데요. 이들은 육질이 부드럽고 지방이 근육 사이에 잘 끼는 유전적 특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마블링을 만들기 위해 곡물 사료를 먹으며 철저하게 관리되죠. 하지만 당시 서부에서 키우던 텍사스 롱어는 맛있는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이 부족하고 척박한 환경에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진화한 강인한 생명체이다 보니 근육질의 질긴 식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당시에는 소를 팔기 위해 철도가 있는 북부 도시까지 소를 몰고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시켜야 했다 보니 이 과정에서 소들은 더 많은 근육이 생겨 고기가 더욱 질겨졌습니다. 이렇게 질겨진 소고기를 그대로 구워 먹으면 마치 타이어처럼 질긴 고기를 씹는 느낌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지독하게 질긴 고기를 해결하려던 노력이 훗날 현대인들이 열광하는 텍사스 바베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텍사스에 정착한 독일계 정육점 주인들은 팔다 남은 질긴 부위를 버리는 대신 유럽식 훈연 기술을 이용해 아주 오랫동안 연기로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온도에서 수십 시간 동안 연기로 익히는 로우 앤 슬로우 방식으로 만든 양지살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킷 바베큐의 기원이 되었죠. 그러나 당장 내일 또 긴 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개척민들에게 수십 시간이 걸리는 바베큐는 너무나 사치스러운 요리였습니다. 그러다 개척민들은 질긴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찾게 되는데요. 그 대안이 바로 스튜였죠. 질긴 고기도 솥 안에서 하루 종일 푹 고아내면 근육 조직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먹을만한 상태가 되었는데요. 이때 자주 사용했던 조리도구가 바로 더치 오븐이라 불리는 묵직한 무쇠 솥이었습니다. 거친 황야에서 따뜻한 스튜를 만들어주던 이 솥은 개척민들에게 필수품이었죠. 당시 장기간 머무는 카우보이들의 베이스 캠프에서는 솥의 불이 꺼지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요. 매일 새로운 고기를 잡거나 식재료를 구하면
먹다 남은 스튜가 든 솥에 그대로 새 재료를 던져 넣고 다시 끓여 먹었습니다. 이렇게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계속 재료가 추가되며 끓여진 스튜는 시간이 갈수록 깊고 걸쭉한 맛을 냈죠. 질긴 소고기를 해결하기 위해 스튜가 발달했다면 다른 고기들은 또 어떤 방식으로 식탁에 올랐을까요? 소고기만큼이나 자주 먹었던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돼지는 소보다 기름지고 부드러웠지만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라 신선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큰 숙제였는데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요리법보다는 보존법에 더 공을 들였습니다. 대부분의 돼지고기를 소금에 아주 듬뿍 절이거나 훈제하여 베이컨이나 햄 형태로 만들어 먹었죠. 비록 엄청나게 짜졌지만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개척민들에게 이보다 든든한 비상식량이 없었습니다. 돼지고기 다음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닭은 어땠을까요? 개척시대 당시 닭은 고기 그 자체보다 매일 신선한 달걀을 내주는 단백질 공장 같은 존재였기에 알을 더 이상 못 낳는 늙은 닭이나 번식에 필요 없는 수탉 정도만 겨우 식탁에 오를 수 있었는데요. 이런 닭들은 근육이 발달해 매우 질겼는데 이를 먹기 위해 무쇠솥에 넣고 푹 삶거나 기름에 바싹 튀겨내는 방식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스코틀랜드의 튀김 기술과 아프리카의 향신료가 미국 남부에서 만나 탄생한 프라이드 치킨은 튀김옷 덕분에 고기가 쉽게 상하지 않아 긴 여정을 떠나는 개척민들에게 아주 훌륭한 비상식량이었죠. 질긴 살코기 대신 아예 부드러운 부속 부위를 공략하는 이들도 많았는데요. 살코기가 타이어처럼 질기다면 차라리 부드러운 내장을 먹자는 식이었죠. 실제로 당시 축산 마을들의 살롱 메뉴판을 보면 양 고안 튀김이나 양 심장 요리 같은 독특한 이름의 요리가 당당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사냥한 동물의 간, 심장, 혀, 그리고 남은 살코기를 한 대 때려 넣고 하루 종일 걸쭉하게 끓여낸 소노파 비치 스튜는 거친 서부의 진정한 소울푸드로 통했죠. 그런데 이렇게 푹 끓여도 야생동물 특유의 지독한 노린내는 사라지지 않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척민들은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민트, 오레가노, 타임 같은 허브들을 이용하여 고기의 잡내를 잡았습니다. 민트는 소화를 돋고 기운을 차리게 해주었으며 오레가노와 타임은 고기 특유의 불쾌한 냄새를 가려주는 데 탁월했죠. 그렇다면 고기가 아니라 해산물은 어땠을까요? 강이나 호수 근처에 정착한 개척민들에게 민물 생선은 고기만큼이나 중요한 식량이었는데요. We gotta find some food. But fishing will be fun. Sure. Unless you want nothing but beans again. No. I'd like to fish. 미국 남부 지역의 늪지대와 강가에서 매우 흔하게 잡혔던 메기는 민물고기 특유의 흙냄새를 없애기 위해 주로 기름에 튀겨 먹는 방식이 발달했습니다. 산간 지역과 깨끗한 계곡물 근처에 살던 정착민들에게 송어는 아주 훌륭한 식량이 되었는데요. 쇠고기에 비해 지방은 적지만 단백질이 풍부하고 살이 단단해 인기가 많았습니다. 메기와 달리 흙냄새를 제거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무쇠팬에 돼지기름을 두르고 소금과 후추만 뿌려 껍질이 바삭해질 때까지 구워 먹었죠. 어류뿐만 아니라 각각류도 자주 먹었는데요. 남부 늪지대에서 매우 흔했던 민물가지는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살 돈이 없던 가난한 정착민들에게 있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귀한 단백질 원이었습니다. 당시 민물가지는 아주 단순하게 요리되었는데요. 소금과 야생 허브만 넣고 큰 솥에 통째로 삶아내는 것이 기본이었죠. 이 투박한 요리에 루이지애나 정착민들이 자신들만의 매콤한 향신료를 더하면서 지금의 케이준 스타일 해물찜, 시푸드 보일로 진화했습니다. 민물가지와 모양은 비슷하지만 대접은 하늘과 땅 차이였던 바닷가지, 랍스터도 있었는데요. 한때는 바다의 바퀴벌레라고 불리며 죄수들이나 하인들에게 주던 흔한 식재료 취급을 받기도 했지만 철도가 놓이고 대도시에 프랑스 식문화가 유입되면서 바닷가재의 위상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고급 살롱에서는 바닷가재를 생크림과 함께 걸쭉하게 끓여낸 바닷가재 비스크가 부유층의 상징적인 메뉴로 등장했는데요. 늪지대에서 생존을 위해 민물가지를 삶아먹던 개척민들과 달리 도시의 신사들은 세련된 공간에서 부드러운 바닷가지 요리를 먹으며 화려한 생활을 즐겼죠.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다음 영상에선 서부 개척시대의 진정한 생존 식량, 통조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소중한 동력원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